네, 안녕하십니까. 정부부장입니다. 요즘 계속 이제 댓글 보고 있는데, 참 댓글 내용이 참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해학적입니다. 예, 이제 분들이 이제, 우파 분들이 이제 약간 좀 고생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해학적이 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좀, 어, 뭐 초월한 거지, 이제 초월. 더 이상 이제 뭐, 웬만한 거에 대해서도 되게 크게, 뭐, 동조 안 하고 뭐 이제, 자, 6개월 너무 고생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마음가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쉬어야지. 정신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아무리 정신력이 좋다고 해도 이게 지금 뭐, 6개월을 그렇게 밤잠도 못 자고, 무슨 진짜 전쟁하듯이, 진짜 뭐 북괴군들, 지금 쳐내려온 거 지금 막아내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당분간은 어쨌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허니문 기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이가 눈치를 슬슬 보고 있는 건지 뭔지 아무튼 저녁마다 야근하고 뭐 이렇게 김밥 한 줄 먹으면서 뭐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논다고 하는 얘기는 안 들리고 그래도 뭐 하나 그거 하나는 좋네. MBC고 JTBC고 맨날 대통령실 욕하고 맨날 무슨 탄핵한다 그러고, 뭐, 이 소리만, 텔레비만 틀면 그 소리 나오다가 이제, 그런 소리 안 나오니까 아주 그냥, 뉴스가 조용한 건 좋네요. 아유, 아무튼 참,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동안 봤던 이제 댓글 중에 재밌는 건 참, 그 신박한 아이디어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올리셨는데, 차라리 포상금을 주는 게 어떠냐. 우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하든 누가 독지가가 돈을 내든, 한 100억 정도 주겠다. 부정선거를, 뭐 혼자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뭐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해야 될 텐데, 뭐 표를 갖다 마르든 누가 하든 간에. 그러면, 아니면 뭐 진짜 해커가 뭘 하든, 그 해커들도, 뭐 월급 받고 했을 텐데, 걔네들이 뭐 만약에 포상금 100억 정도를 걸면은, 어? 뭐, 자수하고 신고하지 않겠냐. 참 신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뭐, 거기 이제 댓글이 써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웬만한 것도 다 그냥 녹취하고, 뭐, 통화 녹음하고, 촬영하고 이런 시대, 뭐 CCTV 다 있고, 이런 시대, 뭐, 한두 명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부정선거를. 아무리 못해도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원돼야 되는 건데, 뭐 그게 뭐, 100명대가 아니라도 50명대든 뭐 30명대든, 한둘이 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둘이. 걔네들이 뭐, 연봉을 뭐 100억씩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억을 우리가 포상금으로 딱 걸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주요 논지는 뭐냐면, 이제 이런 데 에너지 쓰지 말고, 뭐 이제 좀 그 얘기 그만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댓글 내용이 아주 신박했습니다. 아무튼 뭐, 정 답답하면 진짜 그 방법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예, 진짜로 이제 뭐, 어떤 증거를 못 찾았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댓글 보니까, 김종인이가 무슨 빨간색으로 바꿨다 그러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바꾼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시빨간색으로 바꿨는데, 그때가 새누리당이 있는 것 같아, 새누리당. 그러면서 이제 바꿨어. 원래는, 파란색으로 이제 당선이 MB 때만 해도 이제 파란색이었거든? 이렇게 다 해서 당선돼가지고 딱 블루로 딱 이렇게 목도리 하고, 그렇게 다 했고,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황색이었어요. 황색, 노란색. 그래서 보기가 좀, 벌써부터 약간 좀 누이끼리 해가지고, 이미지가 좀 별로였고, 좀 별로였어, 아무튼. 근데 이제, 박근혜 때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고 하니까 잽싸게 파란색을 이제 민주당이 딱 채택을 했죠. 그때부터 뭐가 이상하게 안 돼, 잘. 사실 그때부터 뭐 좀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아니, 뭐, 하도 이제 막 탄핵도 2번 당하고, 대통령 탄핵. 그러니까 이게 뭐 역마살이겼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색깔 바꾸고 사실은 나쁜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약간 좀, 뭐 그런 댓글도 좀 있더라고요. 왜 빨간색을 바꿔가지고, 냉큼,
민주당 애들이 노란색 계속 쓰게 해야 되는데 그걸 왜 빨리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난리냐 이 얘기도 있는데 지나놓고 뭐 생각하기가 그렇지. 우리가 집권했으면 빨간색 좋다고 했을 텐데 또 워낙 이제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 색깔 탓도 막 하고 이제 그러네요. 사실 저도 사실 그 명국이 이제 보수당이 블루잖아요. 그리고 노동당이 빨간색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영국은 좌파가 빨간색이고 우파가 파란색이고 반대로 또 이제 미국은 이제 공화당 보수가 빨간색이고 민주당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뭘 선택하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한쪽은 미국 거고 한쪽은 영국 거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뭐 워낙 이제 그분들이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 아니면 뭐 색깔을 뭐 한 남색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때? 남색. 예. 남색 같은 거. 아니면 뭐 블랙 같은 것도 어떨까? 블랙. 응? 아니면 뭐 하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얀 거 이런 거 하얀 거 백의민족 같은 느낌으로. 예? 그런 것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뭐 이름도 사실 뭐 아까 뭐 한국의 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국민의힘 말고 응? 뭐 이름도 사실 뭐 한번 바꿔보지 뭐. 예. 뭐 언제 우리가 이게 뭐 계속된 이름도 아니고 다시 옛날처럼 하면 공화당 어때요? 응? 민주공화당 같은 걸로 한번 가보는 건 또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제는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좀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뭐 정권을 잡고 있고 이러면 이제 조심스럽지. 근데 정권을 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바꾸든 간에 이제는 별 크게 뭐 욕먹을 일은 없죠. 지금은 워낙 제로 베이스에서 하니까. 지금 이제 정가에서 가장 이제 관심사, 우리 국힘 관심사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대표가 뭐라 그래야 돼?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장관이, 이제 본인이 이제 당권에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한교 의원들은 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당권에 관심 없는 자가 어딨냐 하면서 그러는데 본인이 말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당에 쪼개질 판에 지금 우리가 뭐 당권 얘기하게 생겼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위헌정당으로 당 해산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란 특검 열리면 이제 뭐 최상목이네 뭐 한덕수네 이런 분들 다 이제 수사받아서 이제 구속될 거고 이렇게 될 텐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이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구속돼가지고 이제 저기 들어가셨잖아요. 예, 뭐 안보실장이니 뭐니 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아마 한덕수나 최상목 정도는 아마 저기 잡혀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아마 건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압도적인 다수로 이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도 지금 이제 야권으로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힘도 이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당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대표가 머릿속이 상당히 좀 대표인데 장관이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죠 지금. 뭐 지금 당대표가 된들 또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돼버리면은 뭐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잃으면 이렇게 나라를 잃으면 완전히 무슨 여기저기 팔려나가고 다니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잃으면 당도 저렇게 이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네 뭐네 이런 얘기 듣고 아주 골아파지는 거예요. 사실은 골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권에 관심이 있겠죠. 당연히 관심이 있고 또 본인이 저는 당권 도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위헌정당 해산이 될 때 되더라도 뭐 민주당이 뭐 정말 죽기 살기로 시키겠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칼자루 둔 놈이 하겠다는데 뭐 맞아야지 뭐 몽둥이 둔 놈이 때리겠다면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한테 그런 무리수를 두게 됐을 때 그게 우파 정당한테 나쁜가라는 생각만 해도 굳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다시 또 제로에서 뭔가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위 이제 뭐 우리 스스로 적폐라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 정당 내에서
스스로 적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사이에 그냥 어떻게 보면 싹 재개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김문수 장관께서 총대 메고 이제 하는 게 하면 또 좋다고 보고, 뭐 제3의 인물이 나오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3의 인물이 또 누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홍정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남경필, 뭐 이런 분들이 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툭튀처럼 뭐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일단 저는 뭐 본인들이 만약에 경쟁에서 한다 그러면 말릴 필요가 없죠. 예, 김문수든 남경필이든, 뭐 홍정욱이든 누구든 간에 가능성만 있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서울대 나왔네, 뭐 검사 출신이네, 판사네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야말로 국민 기준에 딱 맞고 전투력 있고, 뭔가 유능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된다고 봐요. 근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 색강병 같은 거 딱 버리고 뭐 우파에 올리는 사람이네 뭐네 해서 옛날 같은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지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뭐 중도가 봐도 좌파가 봐도 야 괜찮다, 저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적이라도 내가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이라도 뭔가 간담이 서늘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논리력도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인격도 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아주 인격자일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아주 인격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김문수는 약간 어떤 지금 걸로 이미지로 가져가냐면, 삼국지 유비처럼, 유비가 이제 맨날 뭐 시키면 뭐 한 3번 정도 거절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서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누구예요? 뭐지? 저기 서천 태수가 이제 서천을 이제 유비한테 양도를 한다고 하니까 유비가 3번 거절하지 않습니까? 3번 거절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조조가 한 얘기가 참 위선적이다 너는. 어차피 네가 그걸 받을 거면서 마치 본인이 뭐 그걸 안 받겠다고 하는 것처럼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걸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텔레비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 유학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선비들이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명가도 혁명가인데 본인이 상당히 좀 그 유학의 개념에 있어서 뭔가 겸양의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 당대표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내가 뭐 그럴 감이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이제 본인이 막 이제 좀 겸양을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은 사실 뭐 본인의 개인적 캐릭터니까 그걸 뭐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또 김문수의 매력인 거고, 마치 홍준표가 모든 사건에 건건이 자기가 다 끼어들려고 그러고 다 SNS 올리고 이런 것도 본인 캐릭터인 것처럼, 삼국지에도 그런 캐릭터 많잖아요. 뭐 쓸데없이 깐족거리고 계속 나오고, 그런 사람들처럼 또 반대로 우리 김문수는 확실히 그 좀 그런 대대의 어떤 뼈대 깊은 선비의 개념 같은 느낌을 좀 본인이 인생에서 좀 구축하려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당권 도전은 당연한 거예요. 예. 김문수가 그걸 안 할 리도 없고 무조건 하는 거죠. 또 안 한다 그래도 하라고 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김문수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김문수도 어쨌든 간에 주요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제목으로 좀 만들어 놨잖아요. 어쨌든 뭐 몇 달 동안 지금 선거해 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캐릭터를 만들었고, 또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이미지라든지 딸내미들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뭐 유세하고 다니고, 그 사람 뭐 포스터 만들고 벽보 만들고 또 선거 홍보를 만들고 하면서 사실 돈 많이 썼잖아. 김문수 우리가 홍보하려고. 그럼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본인이 그 사람도 결국은 경쟁시키게 해야 되고, 뭐 한동훈이는 본인이 뭐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말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 이준석이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국힘당으로 다시 뭐 들어오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거는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어요. 예. 네. 그걸 선택하는 건 당원들이 하는 거니까, 전당대회 때 이제 다들 이제 메시지 보낼 거예요. 저한테도 오겠지만 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께서 한 해 만에 이렇게 막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애교로 봐주면 좋겠다.
애교로 봐주면 좋겠고, 나름 본인의 컨셉을 그렇게 유비의 컨셉, 또는 뭔가 이 선비의 컨셉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는 뭐 한동훈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뭐 한동훈이가 뭐 당권을 주자를 한 해 만에 그런 것,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도 우리가 써먹으려면 써먹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지금 대통령 자리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가 무슨 여당도 아닌데, 야당 당대표는요, 고생길이야. 여당 당대표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걸 좀 꿀 좀 빨았지. 자기 형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근데, 야당 당대표는 고생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동훈이가 하든 뭐 홍정욱이가 하든 누가 뭐 남경필이가 하든 누가 하든 뭐 제3의 인물 누가 하든 간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수 장관은 반드시 당대표 당권 도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우파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